예, 이번 시간에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대상 법인을 보면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이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내국 법인과 관련되는 규정 보시면 지분율 50% 초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에 소규모 내국 법인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법인들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소규모 내국 법인, 소규모 법인 규정은 감가상각비의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에 대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세 번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내국법인,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성실사업자였는데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 성실 확인 대상 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확인 대상자는 무조건 계속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전환한 후에 3년 내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3년 이내 내국법인입니다. 3년 동안은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년 지나면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자 및 선임신고, 확인자는 세무사고요. 선임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신고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선임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및 신고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개인사업자도 1개월 연장되고 있죠. 자, 1개월 연장돼서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4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입니다.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150만 원이고요. 최저한세 배제되고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그래서 확인비용과 관련되는 세액공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서를 미제출하게 되면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법인들은 이 가산세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서 제출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교재 423페이지에 그러니까 사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 조정에 전자신고, 성실신고 탭에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가 있습니다. 선임신고서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성실신고 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 정보를 등록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는 최종적으로 법인의 확인 신고 내용을 등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서식은 우리 성실신고 주요 항목 명세서나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자 확인사항을 전부 다 확인하신 후에 변동사항이 없다, 특이한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 작성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비용 명세서입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확인비용 수수료로 청구해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공제금액은 180인데 한도 15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50만 원 공제를 합니다. 만약에 공제세액이 부족해서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2월 공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성실신고 확인서에 대한 부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주요 항목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요 항목 명세서 작성 쪽으로 가서 보시면 주요 항목은 424페이지에 구분해서 주요 사업 내용, 매출 증빙 현황,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기타 금융계좌 관련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작성되어 있던 사업장 기본 현황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2번의 주요 거래 내용입니다. 주요 거래 내용은 주요 매입처 거래별로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매출처에 상위 5개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래 품목과 관련되는 정보 등록하실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요 매입처도 마찬가지로 5% 상위 5개 불러옵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 주요 거래처 현황과 관련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매출처가 만약에 최종 소비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최종 소비자분 거래분 전체를 1거래처로 보고 작성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 직접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탭 주요 사업 내역 중에 두 번째 탭 주요 유형자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유형자산 명세도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자산 관련해서 건설용 장비, 건물, 비품 전부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해서 불러오시면 되는데, 건별 자산 5천만 원 이상인 유형자산만 불려져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천만 원 넘는 금액들, 사무실과 포크레인 관련되는 건설용 장비 관련되는 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만 시켜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탭인 차입 대여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화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 정보가 있는데요. 관련되는 부분 확인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입 일자라든가 또는 차입과 관련되는 정보, 그 다음에 이 차입금에 대한 차입금 용도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차입금 용도는 우리 교재 중간에 보시면 운용자금용이나 시설투자용, 원재료 매입용 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정보와 이자 금액을 각각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자 부분 연간 지급 이자 우리 성실신고 확인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려면 이자 지급, 이자 비용을 입력을 하실 때 거래처를 관련 차입금 거래처 명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이자까지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대여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대여금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여 사유에 대해서도 관계회사 운용자금, 시설투자용 뭐 여러 가지 내용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채권 채무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 관련되는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체 선택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관련되는 채권 채무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7페이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 채권 매입 채무의 회수기일, 변제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채권 회수기일과 변제기일을 비고란에 기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00만 원 이상인 채권 채무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기장 내용만 정확하게 작성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이 됩니다. 자, 승급 선수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고요. 선수금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계정 과목 선택하신 다음에 반영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용도 관련되는 부분은 시설투자, 원재료 매입, 기계장치 제작용 보증금 관련되는 용도로 이렇게 예시되어 있는 부분 또는 실제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원 현황, 임원과 관련되는 부분,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큰 어려움이 없고요. 자, 두 번째 매출 증빙 현황입니다. 매출 증빙 현황도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매출 증빙 금액과 총 수익 금액의 차이 금액 내용이 나타날 겁니다. 그 내용 금액 기준으로 해서 차이 원인을 분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가 있다면 그 관련되는 정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까지 전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조정 쪽에서 이미 한번 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서 지출증명서류 수치 검토표 작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대로 작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되는 부분 수치 제외 내역과 차이 금액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산세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 여부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타 금융계좌가 있습니다. 자, 기타 금융계좌에 3만 원 초과 증빙불비 관련되는 부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관련되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작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전표 입력하실 때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전표 입력 시에 우리 카드 등 사용 여부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되죠. 카드 등 사용 여부에 있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관련 내용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30페이지에 제가 그 내용을 요약을 해놨는데 증빙 불비 원인에 대한 부분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재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 3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농어민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이 되고요. 5번은 항만사 화물 징수 용역, 기타 예외, 6번은 기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불비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려면 이미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시에 정확하게 분류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금융계좌, 은행계좌 번호에 대한 부분들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융계좌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권과 관련되는 부분, 접대비, 원천징수, 소득처분, 기타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접대비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상품권을 선물로 주면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냈느냐, 뭐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사용 내역을 분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신 후에 관련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고 우리 법인조정에서 다시 성실신고로 오셔갖고 특이사항을 기술을 합니다. 특이사항 관련해서 사업장 기본사항과 수익금액, 유형자산, 대여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실 확인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든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 확인서를 작성할 때 특이사항들은 이 특이사항 기술서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 확인사항을 통해서 장부상의 매출액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느냐 여부를 확인을 반드시 받으신 후에 예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니오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예로 표시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들은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및 과세표준계산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에서 49번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관련해서 여로 표시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